패기 뭐해? 이렇게 시작하는 스마트폰 광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광고 속에서 정말 멋있는 그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디제잉을 하던 그 패기. 그녀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공연하는 DJ이자 2019 포브스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 30인에 선정된 글로벌 스타입니다. 오늘 그녀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려고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뉴스 FM 조현진 리더 초대석 세계적인 DJ이자 음악 프로듀서 패기고 씨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생방 앞두고 좀 떨린다고 하셨는데 네. 갑자기 지금 우리 온에어 들어오니까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한국 인터뷰 라디오는 또 처음이라 네. 또 긴장이 되네요. 또 이렇게 헤드폰을 껴본 게 음악 틀 때 아니고 네. 본 적이 없어서. 아니 사실 저도 좀 걱정을 했던 게 이제 한국 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워낙 세계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영어로 인터뷰해야 하는 게 아닐까. 사실 인터뷰는 영어로 하는 게 좀 익숙한데 한국어가 모국어다 보니까 네. 한국어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어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했는데도 너무나 한국어를 잘 하셔가지고 사실 당연한 건데 많은 네. 분이 좀 선입견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핫스타예요, 패기 씨가.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간단하게 직접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현재 유럽을 베이스로 DJ 겸 프로듀서 그리고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패기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특히 패기구 씨 나온다는 얘기 듣고 지금 스튜디오 밖에 팬들도 또 막 와 있어요. 그만큼 핫한 스타인데 패기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 또 예스앱 채팅창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독일 베를린 이 주요 기반이에요. SNS를 쭉 보다 보면 패기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요즘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던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뭐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올린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독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베를린 상황은 고스트 타운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비참해요. 지금 슈퍼마켓이나 약국 가는 거 외에는 허가가 안 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동양인 차별이랑 동양인 혐오증까지 생겨서 이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저도 직접 경험을 했고 네.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또 직접 저한테 도와달라는 메시지도 많이 왔었거든요. 저희 SNS에 네. 저희가 뭐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인이 폭행을 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그렇게 SNS에 올리게 됐습니다. 워낙 이제 해외 팬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앞장서서 올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독일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약 3주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 2주간 자가격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힘들었어요. 네, 월요일날 해제가 되자마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오길 잘했다. 아주 좋은 결심이었다. 막 이런 이제 글과 함께 이제 지자체에서 보내준 구호물품에 대한 또 스토리도 올렸었어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2020년 중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이 코로나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자가격리 하라고 스팸, 참치, 세정제, 비누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는 마스크까지 네. 이렇게 보내주는 한국을 보면서 와 너무 고맙다. 이런 나라가 또 있나. 그리고 구해주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근데 또 제가 직업상 이동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2주간 격리가 사실 좀 답답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이동이 많다 보니 좀 쉬는 시간도 갖고 가족도 뵌 지 오래가 돼서 네. 가족이랑 시간 보내서 좋았는데 일주일은 좋았는데 2주 되니까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가격리라는 게. 아니 그 스토리를 올렸을 때 해외 팬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지 않겠냐. 이걸 다 보내준다고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심지어 베를린에서는 그 세정제 하나 못 샀거든요. 네. 심지어 휴지도 못 사고. 근데 이걸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많이
그렇군요. 그 2주간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던 날, 뭐, 그것도 봤어요. 엄청 신나게 막 춤추면서 나는 그 자가격리 해제를 즐길 거야 라고 올리신 포스팅도 봤는데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서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아, 헤어스타일 변화를 네. 주셨군요. 아니, 지금 패기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당연히 성이 구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구씨가 아니시라면서요? 아, 네. 저한테 성이 구씨냐라고 여쭤보는 분이 많은데요. 물어보는 네. 분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패기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패기? 내 이름 같은데? 라고 해서 그 이름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이 이름이 해외에서는 할머니 옛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또 굴두라는 이름을 쓰다가 네. 구가 약간 좀 더 동양적이지 않나 싶어서 LD를 빼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을 직접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어쩌다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또 DJ까지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음악을 하러 간 게 아니었다면서요? 패션 공부를 하러 런던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네. 항상 뭐 매주 패션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음악이 있는 데는 항상 가 있었거든요. 또 우연히도 첫사랑이 또 DJ라서 그래서 클럽 가고 음악 있는 거 항상 가고 어렸을 때부터 MP3 귀 항상 꽂고 꽂고 자랐고요. 그러다가 이제 DJ라는 직업에 빠져서 제가 패션했을 때는 못 느꼈던 이거다. 내 거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올인을 하게 됐고 네.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베를린으로 옮겨서 낮에는 레코드샵에서 일하고 집에서는 음악 만들고 매주 주말마다 탑 DJ들이 음악을 튼다는 곳에 가서 즐기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패션을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음악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건데, 아니, 사실 DJ라는 게 저도 많은 분들이 DJ라고 불러요.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근데 지금 패기 씨가 하는 DJing이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DJing이라는 거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새 DJ들은 단지 음악을 트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음악들도 만들어야 되고 DJ 스타일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있는 음악을 트는 DJ들도 있고 음악을 틀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는 DJ도 있고 네. 본인 음악으로만 라이브로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예전 DJ들은 그냥 음악만 틀어주는 거라면 요새 DJ들은 사람들한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DJ가 DJ 할비라고 계셔요. 30년 동안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셨고, 이제 나이가 50세인데, 레거시도 있고, 음악적으로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음악적으로 영향을 주신 분이고, 제가 처음으로 엄청나게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작년 새해날, 발리에서 포테이토 헤드에서 같이 음악을 트는 영광적인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엄청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DJ로서 그렇게 30년 동안 한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아니 근데 이 디제잉으로 지금 엄청난 인기와 함께 인정을 받고 있는 패기 씨인데 이 디제잉을 독학을 한 거라면서요? 사실 독학을 한 거죠. DJ라는 게 약간 스킬은 남한테 배울 수 있는데요. 이건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필도 있고 본인 취향도 있어야 되고 네. 본인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러니까 뭔가 패기 씨가 갖고 있는 동양적인 요소, 그리고 또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 팬들한테는 좀 색다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인 최초로 베르크아인의 DJ가 됐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베르크아인이 도대체 어떤 데인가요? 제가 베를린에 가자마자 가장 처음 목표로 잡았던 클럽이고요. 여기서 내가 꼭 튼다라고 했던 그런 클럽. 거기서 일단 음악을 튼다는 것 자체가 DJ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음악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많은 DJ들한테 꿈이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제가 많이 듣고 배운 학교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처음으로 내가 DJ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서서 막 디제잉을 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분이 상상한데
제가 처음 음악을 틀러 가는 날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사진이 아직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패기 씨 그 디제잉하는 모습들 사진들 봤을 때는 정말 뭔가 어떤 그 팬들의 그 열기와 힘을 받아서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이 세상 텐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DJ들은 그 관객의 에너지를 받고 네. 음악을 튼다 보니까 관객이 호응이 없으면 주눅 들기도 하고 네, 그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패기 씨의 모습이 저한테 약간 낯설어요. 아, 정말요? 엄청 센 언니가 제 옆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조근조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너무 다른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 패기 씨가 우리말로 노래한 음악도 여러 곡 발표를 했는데 이 클럽에서 패기 씨 노래 틀면은 진풍경이 펼쳐진다면서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나 콘서트를 보러 갈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안 나오면 좀 실망하거든요. 근데 약간 신기하게 그런 것처럼 제가 제 노래를 안 틀면요. 환불해달라고 할 정도로 저 관객들이 좀 제 노래를 좀 기다려요. 제가 제 노래를 틀 때까지. 다른 DJ들이 저한테 이런 광경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저는 또 음악의 힘을 느꼈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언어이고 이해 못하는 언어인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가 부른 한국말로 된 노래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또 떼창하면 또 한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떼창 가사를 다 외워서 한국 팬들이 이렇게 같이 불러주는데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도대체 어떤 노래일지. 그래서 저희가 패기 씨한테 노래 한 곡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패기 씨의 곡 흥부라는 곡. 사실 흥부라는 곡을 선택한 건 여기 청취자 연령대가 다양하시니까 네. 가장 제가 한국적인 곡이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처음 음악을 만들고 최초로 만든 음악 전통 음악 전통 악기와 제 목소리를 넣어서 좀 현대적으로 만든 음악이거든요. 네. 그거는 클럽에서 사실 음악 틀 때는 틀진 않아요. 왜냐면 템포도 느리고. 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의미가 좀 있는 노래죠. 네. 가장 처음으로 만든 노래다. 그 의미 그리고 흥부라는 제목 자체가 네. 또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잠깐 들어볼게요. 그냥 뭐 흥부야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느낌이에요. 약간 민요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적인 색채가 많이 느껴지는데 아니 요즘에 뭐 가야금도 배우신다면서요? 가야금은 사실 한 달 배우고 접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럼 요 노래 말고 패기 씨한테 관심 있는 분들이 노래를 한 곡 더 뭔가 들어본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노래 추천하시겠어요? 사실 한국 인지도가 조금 올라가게 된 이유가 그 LG 광고에서 네. 나왔던 그 노래 때문인 것 같아서 네. 스테리 나이트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패기의 노래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스테리 나이트라는 곡을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안에 우리 패기 씨가 들어갔는데 지금 활동하는 모습들을 쭉 보면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막 개척하면서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힘든 게 많았죠. 무시도 당하고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믿어주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할 때 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힘든 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뭐 여자 DJ들도 많이 생겼고 쉽게 무시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DJ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이런 정말 패기 있는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이 또 많은 우리 젊은 여성들이 패기 씨를 워너비로 삼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반대로 패기가 생각하는 나에게 정말 멋진 여성은? 아이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좀 자주 하시는데 저는 타이타닉의 영화 타이타닉에 나왔던 배우 케이트 윈슬렛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잡지사에서 커버 사진을 찍는데 그 잡지사에서 포토샵으로 완벽하게 몸도 깎고 얼굴도 깎고 다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고 사랑하는데 그러니 포토샵으로 나를 바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례를 보고서 아 멋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케이트 윈슬렛. 그렇군요. 왠지 또 오늘 이 인터뷰를 듣고 많은 패기 씨의 팬들이 케이트 윈슬렛을 또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8918 청취자님께서 패기 씨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공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연 스케줄도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거든요. 공연 스케줄이 정말 안타깝게도 저가 처음으로 음악 틀 수 있는 달이 거의 9월, 빠르면 9월, 늦으면 이제 10월이 되지 않을까. 가장 제일 처음으로 틀 공연은 코첼라. 4월 지금 네. 이번 주말에 있었어야 할 취소가 됐죠. 취소가 근데. 돼서 그게 10월로 미뤄졌거든요. 네. 그게 가장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2020년은 좀 쉬고 좀 앨범 작업도 하고 그런 연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계획입니다. 네. 고국을 또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많은 곳에서 패기 씨를 찾는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패기 씨랑 인터뷰하면서 그 에너지가 막 저한테도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느낌을 많은 청취자분들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패기 있고 멋진 패기고다운 그런 활동으로 건강하게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